자, 3강 등가속도 운동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서 물체를 연직 위로 10m/s 속력으로 쏘아 올린 모습을 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3초 후에 지면에 떨어진다. 자, 그럼 일단 이 물체의 가속도는 아랫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있겠죠? 근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니까 이게 곧 중력 가속도가 되네.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10m/s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초일 때 아마 최고점에 도달을 했을 거고 이때 이 면적이 5m가 되죠. 그러니까 물체는 1초 후에 최고점 5m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됐죠? 자, 기억. 물체는 1초일 때 최고점에 도달한다. 맞고, 니은 물체는 2초일 때 처음 위치에 도달을 한다. 당연히 맞죠? 왜냐면 여기도 5m잖아. 야, 봐봐. 올라갈 때 1초 걸리면 제자리에 올 때에도 몇 초 걸려야 돼? 1초 걸려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h는 얼마니? 3초일 때 지면에 온다고 했으니까 2에서 3초 구간의 요 면적이 되죠? 이거 얼마야? 아마 10m입니다. 10m. 아니, 쏘리. 10m가 아니라 15m가 됩니다. 15m. 이 사다리꼴의 면적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h는 20m가 아니라 15m가 되고, 자, 2번 봅시다. 그림은 빗면의 점 P를 5m/s의 속력으로 통과한 물체가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t초 걸린다. 자, 그럼 이 물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P점을 통과해서 최고점 찍고 이렇게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4초 걸린 거네. 여기를 0초라고 한다면, 자, 그럼 보세요. 올라가는 속도를 마이너스라고 하고 내려온 속도를 플러스 속도라고 한다면 이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경사면 아래쪽 방향이야. 그러면 A는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는데 이거 속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누기 시간. 그러면 4분의 8이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 아랫방향으로 가속도는 2입니다. 2.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P에서 최고점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속력이 0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가속도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공식 쓸까? 최고점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 VT라고 한다면 0초일 때 속도 더하기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면 되지. 자, 올라가는 걸 마이너스로 잡았다니. 그럼 VT는 이거 0이 되겠죠? 마이너스 5 더하기 2 곱하기 t가 되죠. 맞지? 그러면 2t는 5가 되니까 t는 2.5초가 되겠네. 그래서 D가 번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P랑 Q까지 사이의 거리죠. 그럼 이거는 결국엔 4초 동안의 물체의 변이의 크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A, S는 V제곱 마이너스 V5의 제곱을 이용해서 요거 계산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주의해야 될 거 방향만 잘 고려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S 이꼴 나중 속도 9 빼기 처음 속도 마이너스 5 제곱. 그러면 4S는 9 빼기 25는 마이너스 16 따라서 S는 마이너스 4. 근데 이 S가 이동거리가 아니라 이거 벡터죠. 변이값이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P점으로부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4m만큼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P에서 Q까지가 4m입니다. 요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 3번 볼까? 자, 그림은 활주로 해서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비행기의 위치를 시간 t 0부터 라지 t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0부터 t까지 이동 거리는 s, t에서 2t까지 이동 거리는 es이다. t가 0일 때 비행기의 속력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 일단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을 계산을 하면 t분의 s가 되고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을 계산을 하면 t분의 2s가 되거든.
이게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 그런데 얘도 몇 t 간격이냐면 라지 t 간격이야. 그러니까 가속도는 t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되죠. 그러면 t분의 s가 그 평균 속도 변화량이 되고 이게 t제곱분의 s가 되네. 맞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t제곱분의 s야. 그래서 이 방향으로 t제곱분의 s의 가속도를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럴 때 0초일 때 속도를 v0라고 해보자. 그러면 t초일 때 속도는 v0 더하기 at v0 더하기 t제곱분의 s 곱하기 t가 됐니? t라고 하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쏘리. 요거는 2분의 1t일 때 얘는 2분의 3t일 때 빠르기니까 v 2분의 1t는 v0 더하기 a 2분의 1t 따라서 v0는 t분의 s 빼기 t제곱분의 s 곱하기 2분의 1t 됐죠? tt 약분하면 t분의 s 마이너스 2t분의 s 그래서 2t분의 s가 0초일 때 속력이 돼요. 됐죠? 그럼 이게 왜 2분의 1t냐면 봐봐. 평균 속도는 등가속도일 때입니다. 등가속도일 때는 중간 시각일 때 실제 빠르기가 되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구간이 t초 걸렸잖아. 그러면 이거의 중간 시각일 때 실제 빠르기. 자, 이 구간의 중간 시각일 때 실제 빠르기가 평균 속도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랑 얘도 시간 간격이 몇 t다? 라지 t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그림은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물체의 이동거리는 1초부터 2초까지가 0초부터 1초까지의 1.5배래. 그러면 0에서 2초까지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는 됐죠? 자, 그럼 일단 얘는 플러스 힘이고 얘는 마이너스 힘이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반대가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일단 3번하고 4번은 안 돼. 맞죠? 3번하고 4번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0에서 1초까지가 1에서 2초까지가 0에서 1초까지 1.5배니까 0에서 1초까지가 2s라고 한다면 1초에서 2초까지가 3s야. 그럼 면적의 비가 3대 2가 되는 거 찾으시면 되죠. 얘는 1대 1이니까 탈락. 0에서 1초까지가 2대 3이 되는 비를 찾으면 되잖아. 2대 3. 2대 3. 요거는 1번밖에 없네.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의 비가 2대 3이 되는 거 찾으면 되죠. 그치?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봅시다. 그림은 직선 도로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정지해 있던 A가 기준선 P를 출발하는 순간 B는 기준선 Q를 20m/s의 속력으로 통과하였고 A와 B는 각각 Q와 P를 같은 속력으로 통과한다. PQ 사이 거리는 30m이다. 자, 일단 A 볼까? 자, A는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일단은 평균 속도가 5m/s죠? 그러면 5m/s로 30m를 달려가려면 6초 걸려. 그 다음에 이제 B를 볼까? 초기 속도는 20이고 나중 속도가 10이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일단은 운동 방향과 반대고 그 다음에 PQ 구간에서 B의 평균 속도는 15m/s가 되고
15m/s로 30m 달려가니까 얘는 2초 걸리네. 그죠? 그래서 1번 A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5m/s이다. 요거 맞고. 니은 B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2초이다. 요거 맞고. 그 다음에 A와 B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 자,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결국에는 가속도를 비교하시면 되거든.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아니구나, 미안해. 가속도가 아니라 그냥 PQ 구간에서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A는 정지 상태에서 10, 그 다음에 B는 20에서 10 바뀐 거니까 크기는 같네. 그죠? 그 다음에 5번 B의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고. 그럼 4번이 틀렸네. 가속도는 A가 B의 3배이다. 자, A의 가속도는 6분의 10이고, 자, B의 가속도의 크기만 봅시다. 2분의 10이니까 얘는 6분의 30. A가 B의 3분의 1배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6번.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이거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꿔서 계산을 합시다. 그 다음에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속도 변화량이거든. 자, 볼게.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출발을 한대요. 그럼 0에서 2초까지 속도는 20만큼 바뀌었고 2에서 4초는 0만큼 바뀐 거고 4에서 6초는 마이너스 20만큼 바뀐 겁니다. 자, 그럼 기억. 4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20m/s이다. 이거 맞죠? 왜냐하면 0에서 2초까지 20만큼의 속도가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1초일 때와 5초일 때 운동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아마 같은 방향이야. 그 다음에 0에서 6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자, 이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자, 여기다가 자, 시간,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텐데 시간 간격이 2초, 4초, 6초니까 그냥 2초, 그 다음에 4초, 6초 간격으로 자르고 처음에 정지해 있으니까 0,0, 그 다음에 0에서 2초 동안의 속도가 20만큼 증가하니까 플러스 20, 그 다음에 2에서 4초는 속도 변화량이 없으니까 등속도, 그 다음에 4에서 6초도 20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요거네. 그러면 이때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요 사다리꼴의 면적을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치? 6 더하기 2, 6 더하기 2 나누기 2 곱하기 20이니까 80m네. 그치? 이동 거리는 80m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될 것 같아. 자, 봐봐. 선생님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요. 이거를 굳이 안 그리고, 봐봐. 처음에 정지 상태죠. 그 다음에 0에서 2초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20 나왔으니까 여기는 속도가 20이거든. 그 다음에 4초일 때도 속도 변화량이 빵이니까 4초 동안의 속도가 2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니까 6초일 때 속도가 0이야. 그러면 이 구간, 이 구간의 평균 속도. 자,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는 10이고 몇 초? 2초.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는 20이고 몇 초? 2초. 세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 10, 몇 초? 2초. 요거를 다 더하면 이게 이동거리가 되죠.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80m 이동했다.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일단 가속도 시간이 나오면 속도 시간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는 게 일단 이해하기는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볼까요? 자, 다음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자, 0초일 때 P를 2m/s의 속력을 지나 등속도 운동을 하고 3초부터 등가속도 하여 5초일 때 정지했다. 그럼 봐봐. 0에서 3초까지는 2m/s로 3초 동안 이동한 거니까 6m를 이동한 거고 3에서 5초 동안은 처음 속도가 2m/s고 정지했다는 얘기는 나중 속도가 2죠. 그러면 평균 속도가 1m/s고 몇 초? 2초 동안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2m네. 그래서 0에서 5초까지 물체가 총 이동한 거리는 8m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8번 봅시다. 자, 그림 가와 같이 실로 연결된 물체 A, B의 크기가 각각 F, 4F인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여 등가 속도 운동하다가 2초일 때 실이 끊어진다. 자, 그림 나는 가에서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죠. 자, 그러니까 2초를 기준으로 해서 물체의 가속도가 바뀌었네. 자, 0에서 2초까지는 2분의 1m/s 제곱이고, 그 다음에 2에서 4초는 1m/s 제곱이 돼요. 그럼 0에서 2초까지는 오른쪽 방향으로 2분의 1m/s 제곱이고, B에서는 실이 끊어진 다음에 B의 가속도가 1m/s 제곱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나에서 4F는 2 곱하기 1이니까 F가 2분의 1 뉴턴이 되죠. 맞죠? 그러면 이제 가로 넘어와 볼까? 가에서 A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4F-F 이꼴 2 더하기 M 가속도 2분의 1. 근데 F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3이 되죠. 따라서 A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이다? 1kg이네. 아, 이 녀석 1kg짜리네요. 그러면 1kg이 이 F가 2분의 1N이니까 A의 가속도는 왼쪽 방향으로 2m/s 제곱이 되네. 맞죠? 그럼 4초일 때 A의 속도는, 자, A가 끊어지기 전에도 A랑 속도가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4초일 때 속도는 초기 속도에다가 그 다음에 A 곱하기 2초 걸렸죠. 2에서 4초는 2초 구간이지. 근데 여기에 A의 가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줘야 돼. 알겠죠? 2분의 1을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왜 2분의 1이냐면 실이 끊어지면 A는 끊어지자마자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쭉 갔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왼쪽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고 초기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2 마이너스 1 그래서 1m/s가 돼. 아니면 여기다가 A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A의 가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1초일 때 속도는 이렇게 되겠네. 이게 A.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A는 플러스 1.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9번. 그림은 점 P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등가 속도 운동하여 Q와 R을 각각 8m/s, 12m/s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에서 R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자, P에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3초 걸렸대. 됐죠? 그럼 봐봐. 여기에 속도 변화량이 얼마 나왔니? 플러스 8. 여기는 얼마 나왔니? 플러스 4 나왔죠. 속도 변화량이 2대 1이면 시간비는 2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0초면 Q는 2초고 R이 3초가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의 시간 간격이 2대 1이고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 구간 거리비는 1대 3대 5 홀수비로 간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2초 대 1초니까 4대 5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9번의 정답은 5번.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이거 설명한 거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야. 봐봐. 조건이 있는데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등가 속도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등가 속도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t, 2t, 3t라고 해본다면 요 면적 있죠. 요 면적, 그 다음에 요 면적. 면적을 좀 달리 합시다. 요 면적, 그 다음에 요 면적의 비가 몇 대 몇이냐면 1대 3대 5입니다. 이게. 왜냐면 같은 가속도니까. 아시겠죠? 됐지?
그럼 왜 선생님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여기하고 여기의 시간비가 2대 1이 나왔냐면 속도 변화량이 2대 1이죠. 그럼 봐봐.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속도가 변화했는데 얘는 8만큼 변했고 4만큼 변했으니까 봐봐. 8, 4. 됐죠? 그러니까 시간이 2대 1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2대 1이면 2대 1이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랑 L2의 비가 4대 5가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5번. 어차피 가속도를 계산을 하라고 한 게 아니니까. 비율이니까. 자, 10번 봅시다. 자, 그림 가와 나는 X축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의 가속도와 물체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0초일 때 A 속도는 플러스 4, A, B의 위치는 각각 0, 그 다음에 10m이다. 자, B는 등속도 운동하네.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물체의 변이값이니까 얘는 플러스 35m.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35m를 간 거기 때문에 5초일 때 위치는 10 더하기 35니까 아마 45m에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등가속도 운동하죠. 등가속도. 됐습니까? 그럼 기억. 3초일 때 A의 속도? 그러면 공식을 써보자 뭐. 3초일 때 초기 속도가 얼마라 그랬냐면 플러스 4 더하기 가속도 2 곱하기 3 10m/s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1.5초일 때 A와 B의 속력이 같아진다. 그럼 봐봐. 같아진다는 얘기는 속도가 A의 속도가 7이 되면 되거든. 근데 초기 속도가 플러스 4잖아. 근데 가속도가 2잖아. 곱하기 얼마일 때? 요거죠. 그럼 이게 3이 되면 되니까 1.5초네. 여기 니은 맞고. 5초일 때 A와 B가 만난다. 만난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에 좌표가 같으면 되죠. 됐지? 그러면 일단은 5초 한번 해보자. 5초 동안에 A가 이동한 거리 한번 계산해볼까? V0 T 플러스 2분의 1의 AT 제곱이거든. 4 곱하기 5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가 2 곱하기 5의 제곱 20 더하기 25니까 45m네. 근데 A는 0m에서 출발을 했잖아. 그러니까 5초 후에 A하고 B는 만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5. 자, 11번 봅시다. 자, 그림은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여 PQR을 각각 V, EV, 4V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Q와 R 사이의 거리는 L이다. 자, 그럼 이것도 봐봐. 자, 이게 속도가 얼마 변했니? 플러스 V 바뀌었죠? 여기는 얼마 바뀌었니? 플러스 2V가 바뀌었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초 걸렸다면 여기는 몇 T? 2T 걸린 겁니다.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억.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의 2배이다. 이거 맞네. 11번. 네, 기억은 맞아요. 그치? 그 다음에 니은 P에서 R까지의 거리, PR까지의 거리. 그럼 봐봐. 평균 속력을 이용하시면 되죠. 자, 봐봐. 지우자. 자, PQ 구간의 평균 속력이 얼마니? PQ 구간의 평균 속력. 얘는 얘는 2분의 3V. 그다음 QR 구간의 평균 속력은 3V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몇 초 걸렸어? 2T 걸렸고 여기는 쏘리 PQ 구간은 T초 PQ 구간은 T초 걸렸고 그 다음에 QR 구간은 2T 걸린 거잖아. 요게 L이래. 그러면 VT는 6분의 1L이에요. 그럼 얘는 2분의 3 곱하기 6분의 1L이니까 4분의 1L이네. 그래서 PQ 구간이 4분의 1, QR 구간이 L. 따라서 PR 구간은 4분의 5L. 그 다음에 디귿번 속력이 3V일 때 물체는 Q에서부터 3분의 1L만큼 떨어진 지점이다. 자, 봐봐. 어딘지 모르겠지만 얘가 3V를 지나갈 거야. 그럼 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래? 여기서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쳐봐.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똑같죠. 맞아? 그러면 같은 시간 간격이거든. t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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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초. 그럴 때 구간 거리의 비는 1대 3대 5대 7. 그죠? 홀수비로 간다 그랬잖아. 1대 3대 5대 7. 그러면 5대 7이 L이잖아. 그러면 5는 몇 L이겠니? 5 더하기 7이 L이야. 그러면 5는 몇 L입니까? 이거죠? 따라서 네모는 12분의 5L.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분의 5L이 됩니다. 그래서 3부일 때 물체의 위치는 Q로부터 3분의 1이 아니라 12분의 5L인 지점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A, B가 각각 점 PQ를 1m/s의 속력으로 통과를 하여 서로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Q 사이거리는 4m고 B의 속력이 0이 되는 순간 A와 B가 충돌하였다. 자, 일단 옳지 않은 것, 기억은 무조건 맞아요. 같은 경사면에서 운동하면 A와 B 둘 다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이고, 됐니? 그 다음에 A와 B가 충돌을 한다며. 그치? 떨어진 거리가 몇 미터? 4미터야. 자,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팁. 가속도가 같을 때 가속도는 벡터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같아야 돼요. 됐니? 그러면 가속도가 같은 두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지면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우리가 얘를 쳐다보면 A와 B가 가속도 A를 갖고 운동하는데 서로 지들끼리 쳐다보잖아. 그러면 A는 B가 등속도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B도 A를 봤을 때 등속도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바라봤을 때 등속도 운동하니까 A와 B의 상대 속도가 얼마냐면 2m/s야.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상대 속도는 1초당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속도라고 그랬죠? 근데 만난다며. 충돌한다는 얘기가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미터 가까이 와야지 만나는 거야. 4미터 가까이 와야지만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2m/s의 속력으로 몇 초 달려오면 4m 만나겠습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A하고 B는 2초 후에 충돌합니다. 2초 후에 충돌이야. 근데 충돌할 때 B의 속력이 0이 된다며. 그러니까 B의 속력이 0이 되죠. 충돌할 때 얘가 0m/s로 바뀌지. 그러면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죠. 그러니까 2초 2분의 1-0이니까 2분의 1m/s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A도 2분의 1m/s 제곱이 돼. A의 가속도도. 됐죠? 그래서 일단 4번 맞고, 그 다음에 충돌 직전에 A의 속력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m/s가 되고, 충돌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A가 B의 3배이다. 충돌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 자, 그럼 충돌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 볼까? 자, B는 평균 속력이 얼마입니까? 충돌할 때까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초 달려왔으니까 1m 이동한 거고, 얘는 1m 이동한 거네. 그러면 A는 몇 미터 이동한 거야? 3m 이동해야지. 그러니까 3대 1이네. 그래서 A가 B의 3배이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거 됐습니까? 근데 요게 이렇게 하면은 좀 일단 편한데, 원래의 우리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봐봐. 몇 초인지 모르겠지만 t초일 때 A와 B가 만나요. 근데 둘 다 지금 1m/s에서 출발을 해서 A는 속도가 증가하고 B는 속도가 감소하거든. 왜? 그 다음에 충돌할 때 B가 정지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B가 달려간 요 거리가 몇 미터?
SB고 그 다음에 A가 달려간 이 거리 있죠. 이 거리가 SA야. 됐습니까? 그러면 SA 더하기 SB가 몇 미터 나오는데 4m가 나오시면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 됐지? 그러니까 A가 충돌할 때 속력은 2m/s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가 변화량이 같아야 되거든. B가 마이너스 1만큼 감소하면 A는 플러스 1만큼 증가가 되어야지만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같죠. 그럼 게임 끝났네. 그럼 파랑새 요 삼각형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t 더하기 사다리꼴의 면적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t 이게 4m가 되면 돼. 그죠? 그럼 2분의 1t 더하기 2분의 3t가 4고 2분의 4t가 4니까 t는 몇 초? 2초네요. 2초가 바로 나오죠. 그치? 근데 이거를 상대 속도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금방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문제가 좀 빨리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 그림은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0초일 때 기준선 P를 출발을 하여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자동차는 6초와 8초일 때 기준선 Q와 R을 통과한다. Q와 R까지 거리는 21m이다. 자, 그럼 QR 구간의 평균 속력 계산합시다. 평균 속력은 2분의 21이죠. 그렇지? 미터 퍼 세크. 근데 이게 몇 초일 때 속력? 6초랑 8초 중간 시각이니까 7초일 때 실제 빠르기야. 그러면 가속도 A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7초 동안에 2분의 21만큼 바뀐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14분의 21이니까 2분의 3m per 세크 제곱이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가 되고 그 다음에 Q에서 속력? 자, 6초일 때 속력이니까 V는 2분의 3 곱하기 6 9m per 세크고 자, P에서 Q까지 거리 PQ 요 거리 6초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잖아. S는 2분의 1에다가 A에다가 6의 제곱이죠. 4분의 3 곱하기 66의 36 그러니까 27m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 14번. 그림은 등가 속도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2초 동안에 4 바뀐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2m per 세크 제곱이 되고 자, 3초일 때 속력? 자, 그러면 V는 V0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2 더하기 6이구나. 그러니까 8이네, 8. 그래서 니은번 맞고.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 이동 거리는 0에서 2초까지 4배이다. 그럼 이거는 평균 속력을 이용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자, 0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2개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니까 4m/s. 그 다음에 2에서 4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2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니까 8m/s. 그죠?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되지. 몇 대면 1대 2가 되겠네. 그래서 0에서 2초까지의 4배가 아니라 2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 자, 15번 봅시다. 자, 그림은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h인 빗면상의 점에 물체를 가만히 놨다는 얘기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여 기준면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물체를 기준면으로부터 EH인 점에 가만히 놓았을 때에 대한 설명이다. 자, 높이가 EH가 되면 이 경사의 길이가 ES로 바뀔 뿐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1초당 속도 변화량은 H에 놓았을 때와 같다.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기준면에서 물체의 속력은 2배가 된다. 봐봐. 높이가 EH가 되면 자, 여기를 EH라고 할까요?
여기가 s가 되는 거잖아. 그치? 같은 거리를 갈 때 2배가, 이동 거리가 2배가 됐다고 해서 속력은 2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몇 배가 되냐면 루트 아마 2배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디귿번, 놓는 순간부터 기준면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2배가 된다? 2배가 안 돼요. 이거 루트 2배가 아니다. 쏘리. 됐습니까? 그럼 이걸 내가 한번 증명을 해볼게. 봐봐. 자, 아니다. 그냥 수식으로 먼저 증명하자. 수식 봐봐. S는 2분의 1의 AT 제곱이고 V 제곱 마이너스 V5의 이거 초기 속력이 0이니까 V 제곱은 2AS잖아. 근데 어차피 높이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가속도는 똑같기 때문에 요 녀석이 2배가 되면 V 제곱이 2배라서 V는 루트 2배가 됩니다. 요거의 루트 2배. 맞네 아까. 됐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는 일정하잖아. 맞지? 근데 요 녀석이 2배가 되니까 시간도 몇 배? 루트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배가 아니라 루트 2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6번 볼까? 자, 그림과 같이 속력이 4V인 물체가 수평면 위에 구간 A를 일정한 속도로 통과한 후 빗면 위에 구간 B를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여 통과를 한다. 구간 A와 구간 B의 길이는 L로 여기도 L이고 여기도 L이다. 근데 구간 B에서 평균 속력은 3V다. 자, 보세요. 그럼 이 물체가 구간 B를 통과할 때 속력이 아마 4V로 통과를 할 거야. 근데 이 구간과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이 3V가 되려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3이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V가 돼요. 됐습니까? 그럼 봐봐. 3V가 평균 속력이고 평균 속력으로 L만큼 갈 때 걸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평균 속력이 4V인데 L만큼 갔죠. 그럼 봐봐. 이동 거리는 평균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건데 얘가 같아.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네.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 4대 3이면 시간비는 3대 4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간 A를 통과할 때 걸린 시간은 구간 B를 통과할 때 걸린 시간보다 작다. 맞아. 3대 4가 되고 그 다음에 구간 B를 빠져나오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3V가 아니라 2V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구간 B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 자, L하고 V가 있죠. 그럼 이거 쓰면 되잖아.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5의 제곱. 됐죠? 그러면 EAL은 자, 나중 속도 2V 빼기 처음 속도 4V. 그러면 EAL은 4V 제곱 마이너스 16V 제곱이니까 EAL은 마이너스 12V 제곱 6 따라서 A는 마이너스 L분의 6V 제곱. 마이너스는 방향 크기니까 L분의 6V 제곱. 맞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정답은 3번. 자, 17번 봅시다. 그림 가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자동차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Q에서 자동차의 속력은 4m/s, 6m/s이다. 그림 나에서 P에서 Q까지 자동차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3초일 때 자동차의 속력을 계산하세요.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죠. 그러면 0에서 2초 동안은 마이너스 2a만큼 바뀐 거고 2에서 4초는 0, 4에서 6초는 플러스 4a만큼 바뀐 거네. 그러면 0에서 6초 동안의 총 속도 변화량은 플러스 2a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6m/s는 0초일 때 속도에다가 2a만큼 더한 거랑 같죠. 그러니까 a는 1이네. 1. 얘가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2네요. 됐죠? 그럼 3초일 때 속력은 결국엔 2초일 때 속력이랑 똑같잖아.
그러면 2초일 때 속력은 처음 속력 4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래서 2m/s가 됩니다. 자, 18번 문제 풀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직선도로에서 기준선 P를 속력 V0로 동시에 통과한 자동차 A, B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각각 기준선 Q와 R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Q는 3L, QR은 2L, 가속도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자, 그리고 R에서 B의 속력은 Q에서 A의 속력의 3배이다. 자, 그러면 A의 속력을 V로 잡으면 B의 속력은 3V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와 B 둘 다 가속도는 A라고 잡아. 근데 B는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고 A는 반대 방향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같은 가속도인데 조금 덜 가고 3L만큼 가고 얘는 5L만큼 갔잖아. 그렇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A의 가속도의 방향이 B의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자, 그럼 이럴 때 우리 일단 가속도를 먼저 계산을 할 건데, 자, 그럼 봐봐. 지금 시간 정보가 없죠? 시간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세 번째 공식을 사용을 하는 게 조금 편하거든. 요거. 세 번째 공식을 다시 한번 쓰면 EAS는 나중 속력 제곱 빼기 처음 속력 제곱이고 요거를 델타 V 제곱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변화량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 가속도가 같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숫자는 상수잖아.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의 B는 델타 V 제곱이랑 비례 관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A의 변화량 얘는 B의 변화량이 있겠죠. 그래서 A의 V제곱 변화량하고 B의 V제곱 변화량의 비율이 거리 B하고 같아. 몇 대 몇이다? 3대 5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5를 곱하고 여기다가 3을 곱하면 비례식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A의 속력 제곱 변화량은 자, V0 제곱 마이너스 V제곱 곱하기 5. B의 속력 제곱 변화량은 9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곱하기 3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좌변은 이렇게 되고 자, 우변은 자, 이렇게 되죠. 자, V0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8V0 제곱 마이너스는 32V 제곱이 됐기 때문에 V0는 2V가 되고 V는 2분의 1V0가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Q를 통과할 때 속력이 2분의 1V0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R을 통과할 때 속력은 2분의 3V0 제곱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해한 부분이 여기는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뺐는데 여기는 처음 속력에서 나중 속력을 뺐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왜 처음 속력에서 나중 속력을 뺐냐면 이렇게 뭔가 비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요 녀석들 다 양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는 게 좀 편해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게 아니라 처음 속도에서 나중 속도를 뺐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를 계산을 해볼까? 그럼 가속도는 어디서 계산하는 게 편하냐면 A에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고 B에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B에서 한번 계산을 합시다. B에서. 자, B에서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봐봐. 2분의 3 V0 제곱 빼기 V0의 제곱이 2AS가 되죠. 그럼 여기 정리를 하면 전체 제곱이니까 4분의 9 얘는 1이니까 4분의 5 V0 제곱이 10AL이 되고 자 5로 약분을 하면 자 따라서 A는 8L분의 V0 제곱이 됩니다. 요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Q에서의 속력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Q에서 A의 속력은 2분의 1 V0죠. 그러면 B가 Q를 통과할 때 속력을 VB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야. 세 번째 공식을 쓰면 EAS 이꼴 델타 V 제곱이죠. 자, 가속도의 크기 같아. 그 다음 이동 거리 같아. 그러니까 델타 V 제곱이 똑같죠. 그래서 A의 델타 V 제곱과 B의 델타 V 제곱이 같아요. 그러면 A의 델타 V 제곱은 V0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V0
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B의 델타 V 제곱은 VB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랑 같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좌변을 정리하면 4분의 3V0 제곱이고 마이너스 V0 제곱이 넘어오면 V0 제곱, 이게 VB 제곱이죠. 그래서 4분의 7V0 제곱이 VB 제곱이랑 같고, 자, 양변에 제곱근을 씌우면 2분의 루트 7V0가 VB가 되네. 맞죠? 그러니까 B가 Q를 통과할 때 속력이 2분의 루트 7V0니까 몇 배 차이가 난다? 루트 7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니은번이 맞고, 그 다음에 A가 P에서 Q까지, 자,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평균 속력을 이용하는 게 편할 것 같아.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할 때 평균 속력이 있겠죠. 그럼 이 평균 속력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 이게 A가 이동한 거리가 되거든. 그럼 이럴 때 시간을 T라고 하고 이동한 거리가 3L이죠. 그럼 평균 속력,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력은 나중 속력 더하기 처음 속력 나누기 2.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 나누기 2니까 4분의 3V0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P에서 Q까지 A가 이동한 시간은 V0분의 4L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고, 자, 그 다음 19번 봅시다. 그림 가는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하고 B를 수평면에 가만히 놓았더니, 자, 가만히란 말 나오면, 아이고, 가만히란 말이 나오면 얘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 B, C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자, 2초일 때 실이 끊어진다. 나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기울기가 중요하고, 이 기울기가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되죠. 그러면 그래프를 먼저 볼까? 자, 2초일 때 끊어졌으니까 0에서 2초까지의 가속도는 A, B, C 모두의 가속도가 되죠. 그 다음에 2초 이후에는 이때의 가속도는 B하고 C의 가속도가 되죠. 왜냐하면 A는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2초 후에는 자, 이게 어차피 B의 속력 시간 그래프니까 이 녀석은 B하고 C의 가속도가 돼요. 자, 그러면 A의 질량을 MA, 자, B의 질량을 MC, 그 다음에 A의 중력이 MA,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10MA, 그 다음에 C의 중력은 10mc라고 하고, 일단 첫 번째 운동 방정식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운동 방정식. 이게 왜 안 되니? 자, 일단 0에서 t초까지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0에서 2초까지 운동 방정식. 자, 그러면 요 녀석들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A, B의 속력이 점점 증가하다가 실을 끊었더니 속력이 더 빨라졌죠. 그럼 애초에 A, B, C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한 겁니다. 만약에 A, B, C가 시계 방향으로 운동하지 않았다면 끊어졌을 때 B하고 C는 속력이 점점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가 여기가 끊어져 봐. 그러면 A와 B의 알짜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을 걸려있기 때문에 B와 C의 속력은 점점 줄어들다가 빨라져야 돼요. 그런데 속력이 점점 증가하다가 더 빨라졌죠. 그러니까 A, B, C는 처음부터 시계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었고, 시계 방향으로 운동을 했다는 얘기는 C의 중력이 A의 중력보다 크다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A의 질량보다는 C의 질량이 커요. 그러면 0에서 2초까지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10mc 빼기 10ma는
전체 질량의 합이 3 더하기 ma 더하기 mc 곱하기 이때 가속도를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이제는 실이 끊어졌기 때문에 B와 C의 운동 방정식만 세우시면 돼요. 그러면 B와 C의 운동 방정식은 10mc 이꼴 3 더하기 mc 곱하기 4. 자, 정리하면 C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10mc는 12 더하기 4mc, 6mc는 12. 따라서 C의 질량은 2kg이 되고, 이때 구한 2kg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돼. 여기다가 얘는 20이 되죠. 그러면 A의 질량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질량을 계산을 해봅시다. 자, C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자, 좌변은 20 마이너스 10ma 이꼴 5 더하기 ma 곱하기 2. 자, 20 마이너스 10ma 이꼴 10 더하기 2ma. 자, 10 이꼴 12ma가 돼서 A의 질량은 12분의 10, 6분의 5kg이 되죠. 됐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20N이 맞죠. 왜냐하면 C의 질량이 2kg이니까 중력은 20N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 3초일 때 A의 속력은 6m/s이다. 자, 보세요. 자, 이거 좀 잠깐만 지울게. 2초일 때 여기가 끊어졌잖아. 맞죠? 근데 0에서 2초까지 A는 위로 가속을 받고 있었거든. 그때 가속도가 2m/s 제곱이야. 근데 실이 끊어지면 더 이상 이 가속도는 사라지고, 이 가속도는 사라지고, A에 작용하는 순수한 가속도는 아랫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만 남습니다. 자, 그러니까 A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이 끊어졌다,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 속력은 점점 줄어들겠죠. 얼만큼? 초당 10m/s만큼 줄어들겠네. 맞습니까? 초당 10m/s만큼 뭐 할 수밖에 없다?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3초일 때 A의 속력은 얼마일까? 3초일 때 A의 속력은, 자, 보세요. A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V는 V0 플러스 AT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처음 속력이 얼마냐면 4야. 왜? 끊어지기 전까지 A, B, C는 같이 움직이니까 4 더하기, 자, 올라가는 방향을 선생님이 플러스로 잡으면 내려가는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0 곱하기, 자, 3초일 때 속력이니까 2초랑 3초는 몇 초 차이? 1초 차이가 되죠? 1을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4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6이 되거든. 근데 얘는 속도죠. 근데 마이너스의 의미는 뭘 의미한다? 반대 방향이다.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속력은 6m/s로 운동하고 있다. 그래서 니은번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 봐봐. 자, A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2초일 때 4가 돼요. 이때 가속도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방향을 바뀌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 G가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0m/s 제곱이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기울기의 크기가 10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몇 초여야 되니? 0.4초여야 되나? 왜? 0.4분의 4가 크기 값이 10이잖아. 그러면 3초일 때는 여기가 되거든. 3초.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전체 삼각형에 여기 전체 삼각형에서 기울기도 10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3분의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지. 아니, 3분의 10이 아니라 미안해. 2초랑 3초니까 1분의 1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된다? 6이 나와야지만 여기가 4, 여기가 6. 그래서 마이너스 6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니은번 속력은 6m/s이다. 맞아. 정답은 4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자, 그림 가는 질량이 각각 4m, m인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한 후 가만히 놓았을 때 시간 t 후 A의 속력과 이동거리가 각각 L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아, 여기가 시간이 t초 걸린 거구나. 그 다음에 A의 질량이 4m이고 B의 질량이 m이네. 그럼 가에서 A와 B의 전체 합력은 B의 중력이 되고 나에서는 A의 중력이 되네요. 4mg. 자, 그 다음에 가에서 A와 B를 바꾼 후 B를 가만히 놓았을 때 B가 L만큼 떨어진 지점을 통과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시그마 F 이꼴 시그마 MA거든? 근데 얘는 합력이고 얘는 질량이 합이고 이 녀석은 가속도죠. 근데 가와 나에서 AB 질량의 합은 일정해. 따라서 합력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가 있죠. 근데 나에서는 합력이 4mg고 가에서는 mg니까 이거 몇 배 차이나? 4배 차이가 나죠? 그러면 가속도도 4배 차이가 납니다.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같은 거리 LL 가는 거죠. 같은 거리 LL 갈 때 세 번째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봐봐. EAS는 델타 V 제곱이 되죠. 어차피 처음 상태가 정지 상태니까 이게 나중 속도랑 똑같아. 근데 가속도가 몇 배 차이가 나? 얘가 4배야. 맞죠? 근데 어차피 2는 상수고 거리도 같아. 그러니까 V제곱이 몇 배 차이가 난다? 4배 차이가 나. V제곱이 4배 차이가 나니까 V는 몇 배 차이 난다? 2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가에서 V라면 나에서는 2V가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식 써볼까? 봐봐. S는 2분의 1 AT 제곱이거든. 맞죠? 어차피 S가 일정해. 그러니까 A하고 T제곱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있다. 근데 가속도가 몇 배 차이나? 4배 차이가 나죠? 그러면 T제곱이 4분의 1배고 T제곱이 4분의 1배면 T는 2분의 1배가 되겠네. 그러니까 나에서 B가 L만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은 2분의 1T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서 물체 A가 질량 2kg인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등가 속도 운동을 한다. 자, A는 0초일 때 점 P를 통과하고 2초와 4초일 때 P로부터 8m 떨어진 Q를 통과한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A는 P를 통과한 다음에 쭉 속력이 느려졌다가 다시 Q를 통과한다의 의미랑 같죠. 그렇지? 그러면 A의 속력이 점점 느려지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꿔서 내려갔기 때문에 A의 경사 힘이 B의 중력보다는 큰 겁니다. 그래서 A의 경사 힘이 B의 중력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A와 B의 가속도의 방향이 A는 경사면 아래쪽 방향이고 B는 경사면 윗방향입니다. 아니, 위쪽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B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상태에서 내려왔다가 속력이 느려졌다가 다시 윗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야. 근데 보세요. 0초일 때 P를 통과하고 2초일 때 Q를 통과하고 다시 4초일 때 Q를 통과하죠. 그러니까 여기 A가 속력이 0이 되는 지점은 몇 초냐면 3초가 될 거예요. 여기가. 왜? 자,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이 2초, 4초잖아. 그럼 이 길이가 같으니까 자 2초랑 여기 최고점에 갈 때 걸린 시간하고 이때 걸린 델타 t랑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 다시 q 올 때 오는 시간이 같아야 되거든. 맞죠? 그러니까 최고점 또는 속력이 0이 될 때가 몇 초 걸린다? 3초 걸린다. 그러면 A의 속력이 3초가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B의 속력도 B의 속력도 0이 되고 이때 몇 초 걸리는 거야? 3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3초일 때
0이 된다. 요거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도 맞는 말이죠. 가속도의 방향은 연직 윗방향이다. 자, 그 다음에 실이 당기는 힘의 크기가 장력이거든. 그럼 여기에 장력을 계산을 하려면 가속도가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 가속도는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찾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시간 정보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자, A가 Q를 통과할 때, 여기를 통과할 때 속력을 선생님이 VP라고 잡고 Q를 통과할 때 속력을 선생님이 VQ라고 잡아봅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미지수가 지금 몇 개 있냐면 VP랑 VQ 두 개가 있으니까 식을 두 개를 세울 텐데 그 식 두 개를 선생님이 뭘로 세울 거냐면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세울 겁니다. 봐봐. 0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8m고 0에서 4초 동안의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 4를 곱하면 8m랑 똑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게 변이값이 되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속도 벡터 벡터야. 그러니까 2초일 때 변이값이랑 0에서 2초 동안의 변이값이랑 0에서 4초까지 변이값이 같거든. 맞죠? 대신에 주의해야 될 거 뭐가 반대냐면 0에서 2초까지의 평균 속도를 계산할 때 Q의 부호와 0에서 4초 동안의 평균 속도 계산할 때 Q점에서 물체 A의 부호가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 봐봐. 자, 봐봐. 0에서 2초 동안에 평균 속도를 이용한 변이값이 이렇게 되거든. 보세요. 이게 0초고 여기가 이제 2초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때가 VP, 얘가 VQ가 되고 가속도의 방향이 아랫 방향이거든. 그럼 올라가는 거를 플러스로 잡으면 얘네 둘 다 플러스 속도야. 맞죠? 그런데 0초, 그 다음 다시 여기 올 때가 4초가 되죠. 그러면 올라갈 때 속도가 VP고 4초일 때 속도가 VQ가 되거든. 그럼 올라갈 때 속도는 플러스지만 4초일 때 속도는 마이너스 속도라고. 됐죠? 그러면 0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도가 얼마냐면 VP 더하기 VQ 나누기 2 곱하기 2를 하는 게 8이 되는 거고 0에서 4초 동안의 평균 속도 VP 더하기 마이너스 VQ 나누기 2 곱하기 4를 한 게 8이랑 같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VP하고 VQ가 구해줄 수가 있어요. VP 더하기 VQ는 8이고 그 다음에 VP-VQ가 4가 되죠. 그럼 두 식을 더하면 2VP는 12가 되고 VP는 6, 그 다음에 VQ는 2m/s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VP가 6이고 얘가 6m/s고 VQ가 2m/s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가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럼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잖아. 그러니까 2초 동안에 속도가 얘가 6이고 얘가 2죠. 2-6, 그 다음에 2. 따라서 마이너스 2m/s 제곱이 되네.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 나온다? 2m/s 제곱이 돼요. 됐죠? 그러면 실이 B를 잡아당기는 장력 계산할 수 있겠네. 그러면 B의 합력은 T-20, 이게 MA랑 같죠? 그러니까 T는 24N이 된다. 얘가 24N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디귿번 틀렸네. 얘가 24N이야.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자, 이제 22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한 뒤
손으로 A의 연직 아랫방향으로 크기가 F의 힘을 가했더니 정지하였다. 자, A가 정지하였다란 말 나오면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다. 그럼 A만 정지한 게 아니라 B도 정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B에 작용하는 알자 힘도 0이다. 이 말과 같고, 이때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3F래. 그러면 실에 걸리는 장력이 3F. 그러면 B에 걸려있는 장력도 3F. 그러면 B의 경사 힘도 3F. 그 다음에 A의 중력의 크기는 2F. 왜? F와 2F를 더해서 3F가 돼야 되니까. 됐죠? 그러니까 기억. A의 무게는 2F가 맞고, 그 다음에 질량은 B가 A의 2배이다. 일단 질량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라고 합시다. 그러면 손을 치웠을 때, 얘가 치웠을 때 A와 B를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면 어느 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냐면 A는 윗방향으로 가속이 되고 B는 경사면 아래쪽 방향으로 가속이 됩니다. 그럼 이럴 때 3F라고 하는 장력은 일단은 없어질 거, 3F라고 하는 장력은 안 걸릴 겁니다. 그렇죠? 이건 3F는 안 걸릴 거고, 그때 장력을 T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B 전체 합력은 3F-2F니까 F가 되고, 그 다음에 A와 B의 전체 질량의 합은 A 질량에다가 B 질량을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F 이퀄 MA 더하기 MB 곱하기 A가 돼. 근데 EF가 A의 중력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F는 2분의 1 MA G가 돼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2분의 1 MA G는 MA 더하기 MB A랑 같네. 그렇죠? 근데 이때 가속도 얼마? 8분의 1 G래. 그러니까 A 대신에 8분의 1 G를 집어넣으면 G 약분시키고 2를 약분하고, 자 정리하면 4MA는 MA 더하기 MB, 따라서 3MA는 MB가 돼서 B는 A의 질량이 3배입니다. B가 A의 3배입니다. D는 틀렸고, 디귿번 A를 놓았을 때 실이 A를 잡아당기는 장력 계산하는 거거든. 그 장력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직접. 그러면 A에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볼까? 그러면 장력이 중력보다 크죠? F-2F가 MA, 그죠? 8분의 1 MA G가 되고, 됐니? 근데 EF가 MAG잖아. 그쵸? 그럼 EF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T는 8분의 1 MAG가 되고 더하기 EF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EF가 MAG니까 8분의 9 MAG가 되네. 근데 3F는 2분의 3 MAG가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은 2분의 3 MAG보다는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디귿번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 자 23번 그림은 직선도로에서 센서 A를 30m/s의 속력으로 통과한 자동차가 등가 속도 직선 운동하여 10초 후 센서 B를 통과한다. 그럼 A에서 B까지 자동차의 평균 속력이 25m/s래요. 그러면 센서 B를 통과할 때 속력을 V라고 한다면 등가 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나누기 2를 한 게 평균 속력이죠. 근데 이게 25m/s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센서 B를 통과할 때 속력이 20m/s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가속도는 시간분의 델타 V가 되죠. 그래서 10초 동안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따라서 1m/s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2번 틀렸고 1번 맞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죠. 마이너스 방향의 가속도가 있어야지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가속도가 있어야지만 속도가 줄어들겠네. 그래서 반대 방향이고, 그 다음에 A, B 사이거리.
자, 평균 속력이 25고 10초 동안 달려갔으니까 AB 사이 거리는 25 곱하기 10이니까 250m가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작용한 알짜 힘은 0이 아니라 자동차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값이 알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4번. 자, 그림은 처음 속력 V0로 달리던 자동차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S만큼 이동한 후 정지했다. 자동차에 작용한 알짜 힘이 일정할 때, 가속도가 일정할 때,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겠죠? V0가 2배가 되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 이게 몇 배가 되는지를 구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EAS는 나중 속력 제곱 빼기 처음 속력 제곱이 되죠.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해볼까? E 마이너스 AS는 0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EAS는 V0 제곱이랑 같아. 됐죠? 그런데 나머지는 똑같고 초기 속력이 2배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초기 속력이 2배가 되면 속력 제곱은 4배가 되죠. 그러면 S는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 이동거리는 4배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25번. 자, 그림은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가 기준선 P를 10m/s의 속력으로 통과한 순간 운전자가 정지 신호를 보고 1초 후 브레이크를 밟아,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멈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동차는 P에서 통과한 후 1초 동안 등속도 운동하고, 그러니까 1초일 때 속력도 10이 되는 거고, 1초 이후에는 멈출 때까지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멈춰야 되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돼야 돼요. 됐죠? 그런데 P에서 35m 떨어진 Q에서 멈춘대. 그러면 0에서 1초까지는 등속도니까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여기가 10m가 되고, 그 다음에 1초에서 정지할 때까지가 25m가 되겠네요. 그러면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정지했으니까 여기에서 속력이 0m/s가 되거든. 그러면 정지할 때까지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나누기 2를 하니까 평균 속력이 5m/s고, 몇 초를 달려가야지만 25m를 갑니까? 요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몇 초? 5초 걸려, 5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초니까 여기는 6초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른 조건은 같고 자동차가 P를 20m/s의 속력으로 통과하는데, 여기를 10m가 아니라 20m/s로 통과한대요. 그럼 여기도 20m/s가 되겠죠. 근데 가속도는 어차피 같을 거야. 다른 건 다 조건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일단 가속도를 한번 계산해 본다면, 보세요. 처음에 10m/s고 나중에 0m/s죠. 몇 초 걸렸다? 5초 걸렸다. 그럼 가속도 A는 5초 동안에 0-10이니까 2m/s 제곱이 돼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2m/s 제곱이야. 근데 초기 속도가 바뀌어도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으로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 등속도 운동을 한 거리는 20m이다. 자, 1초 후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했잖아. 다른 조건 다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20m 맞고. 자,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 자,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 자, 그럼 보세요. 자, 브레이크를 밟고 난 다음에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더 이상 25m는 아닐 겁니다, 이게. 자, 그럼 평균 속도가 얼마냐면 20 더하기 0이니까 20 더하기 0이니까 평균 속도가 10m/s고, 맞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A잖아. 그럼 일단 거리는 세 번째 공식을 통해서 계산합시다. E A S는 나중 속력 제곱 빼기 처음 속력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S는 몇 미터입니까? 자, 얘가 마이너스 4고 요 녀석이 마이너스 400이니까 100m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난 다음에 이동한 거리는 여기가 100m야. 그러니까 P에서 Q까지 총 이동한 거리는 120m 맞고, 그다음 P를 지난 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죠. 그러면
자, 브레이크를 밟고 난 다음에 걸린 시간을 계산해 합시다. 그러면 평균 속력이 10m/s고 이때 시간 t를 곱한 게 100m가 되면 되죠. 이때 t는 몇 초? 10초네. 근데 p를 지난 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1 더하기 10 따라서 11초가 돼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